안녕하십니까? 교통평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주 노선을 대해서 좀 다룰 건데, 그동안 왜 안 올렸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제 GTX C 노선이 됩니다. 왜 B 노선 건너뛰고 가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계속 이 철도 건설 관련 소식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B 노선보다는 C 노선이 좀 더, 예비 타당성 결과가 좀 더 높게 나왔고요. 또 최근에 또 새로운 그 호재들이 나오면서 착공 시기가 좀 더 B노선보다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노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노선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금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황색 노선을 보셔야지 되는데 금정역부터 과천역을 해서 이제 강남역을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삼성역으로 또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노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청량리를 찍고서, 아이고, 네, 청량리를 찍고서, 네, 광운대를 또 찍고 간다는 설이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운대역을 찍고, 창동역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회룡역을 찍어서 의정부까지 도착한다는 네,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2014년도에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안타깝게도 0.66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GTX A 노선이 1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제 내년 말부터 네, GTX A 노선이 이제 건설 착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그 A 노선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파주까지 연장하는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착공이 시작될 때 파주 운정부터 또 시작되는 그 구간도 착공이 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2014년대에 이제 GTX C 노선으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그런 노선으로 네, 어쩔 수 없이 낙인을 받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올해 7월 정도에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2025년도까지 GTX ABC 노선을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운대역을 추가적으로 정차시키는 것이 이제 또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GTX C 노선을 양주까지 이정부를 지나서 양주까지 정차를 시키자라는 그런 제안이 나오고 있고요. 금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요 밑에 노선은 이제 금정까지가 되겠는데 금정을 이제 또 수원까지 연결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금정부터 수원을 연결을 시키는데 또 나온 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1호선, 그러니까는 금정부터 수원까지 구간의 1호선을, 또 있던 노선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중복 노선으로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과천부터 금정까지의 4호선 노선을 또 공동으로 쓰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호선이기도 하고 경원선이라고 불리워지는, 노선인, 네, 1호선에서 또 이제 네, 거의 뭐 창동부터 의정부까지, 그리고 또 양주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이제 공동으로 GTX와 같이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끼워 맞추다 보면은 네, 예비 타당성이 1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진행이 되는 노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이 넘던 안 넘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안 지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네, 이제 분당선과 수인선이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노선이 이제 내년 정도에 완공이 되게 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4호선이랑 수인선이 공동으로 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환승역입니다. 다 환승역인데 조금 혼돈을 줄 수 있단 말이죠. 네, 자기가 지금 뭐 수인선을 타고 있는지 4호선을 타고 있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외국인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더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선의 형태는 정말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드문 제가 지선을 도시 내에서 지선 만드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공동 노선을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는데 네, 어쨌거나 이렇게 GTX C 노선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 노선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거의 그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런 1호선의 급행 역할, 그리고 또 4호선의 급행 역할도 대신을 할 거고, 경원선 1호선, 경기 북부의 1호선 노선도 급행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약간 복합적인 새로운 노선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기존의 것을 많이 활용해서 급행으로 끌어올린 그런 느낌의 노선을 느낌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TX C 노선은 사실상 145선의 급행 플러스 어떻게 좀 손을 좀 본 노선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 위키 쪽으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로고가 또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GTX 로고도 한번 봐주시고 뭐 기본 개념은 네, GTX A 노선 때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예전에 추진되던 그 노선의 모습인데 GTX C 노선이 이제 금정부터 시작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양주부터 수원까지 연장을 하자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직까지 그 예비 타당성이 이제 2017년 5월 정도에 또 시작이 됐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수원과 양주까지 끼워 넣자라는 얘기까지 반영이 됐을 텐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2025년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에 그 실행됐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A 노선이 1.33으로 통과를 했었는데 B 노선과 C 노선이 네, 비교적 좀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C 노선은 이제 뭐 수원이랑 뭐 양주 끼워 넣고 기존 노선 활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뭐 이런 문제 없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원선 및 금정역과 사당역을 연결하는 과천선 등 기존 철도 선로를 공용으로 쓰는 것을 검토 중이며 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B선 변경안보다 타당성이 좋게 나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과천선은 급행화한다고 대피선 만들지만 경원선은 대피선도 없이 공용으로 쓰겠다고 느린 C선이라고 네, 이제 나무위키에서 좀 저술하신 분이 개인적인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을 해주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호선의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주 신도시 및 수원역 연장안을 기재부에 네, 기획재정부죠. 네, 통보를 했고요. 경원선 및 경부선 공용을 통해 건설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도 현재 입주 진행 중인 양주 신도시와 인구 12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수원의 수요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다. 네, 연장하는 건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철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약간 시스템적인 오류가 발생하면은 상당히 철도끼리 꼬일 수 있는 그런 점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항상 네, 제가 트램 얘기할 때도 그렇고 경전철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지선도 그렇고 뭔가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도를 타기가 좀 무서워지고 딴 목적지로 갈까봐 걱정이 되는 그런 불안한 요소도 보여지게 되는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양주 신도시가 마련이 되고 수원 네, 뭐 삼성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경기도청을 소재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네, 타당성은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네, 간접적으로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어쨌거나 뭐 과도한 건설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제 시민과 도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그러한 인프라에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라고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사실 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서울 중심에 살거나 그러시거든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이런 도시의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제활동적인 서포트도 해줘야 되고 좀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도가 그 목도 일부분 해줘야 되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뭐, 강남 근처에다가 상당히 많은 역을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사형으로 서울 교외에 많은 역을 지어서, 많은 도민들이 활동을 하고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건설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는 복지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경제 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광운대역을 또 설치를 하게 되면 표정 속도가 좀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위례과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을 때 그 개포동 쪽에 너무 많은 역사를 늘리게 되면은 표정 속도가 많이 깎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GTX가 원래 원하고자 했었던 그 이동, 네, 목적지까지의 시간을 줄이는데 대폭 많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그 경기도 내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을 경기도까지 넓히는 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강남, 서초, 송파가 미친 듯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이걸 이제 경기도까지 넓혀서 나눠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를 나누는 거죠. 좀 더 평준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네, 뭐 수서평택 고속선 같은 경우는 GTX-A에 관련된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C노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2025년까지 그 GTX A, B, C 노선이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네, 2017년 7월 7일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원래 이제 네, 교통부 장관님께서 일산 서구의 국회의원이셨는데 이번에 정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기도 근교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많은 불편함을 네,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확대하고 광역급행열차 철도망 GTX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오이도역에서 출발하는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 참여해서 이같이 말씀을 하셨고요. 김 장관은 이날 급행열차를 시민들과 함께 타면서 평소 교통정책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수도권 통근 시간이 평균 1시간 36분에 달하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가 이제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며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GTX를 2025년까지 구축해서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 저도 경기도 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서울 남부까지 가는 데는 사실 집에서 역사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0분 정도 그냥 버스를 탔을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 계산을 했었을 때 이제 강남까지는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강북 뭐 종로 3가라든지 아니면은 네, 홍대 입구까지 가는 데는 거의 2시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네, 상당히 철도에서 그 자리를 앉지 않으면 상당히 피로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뭐 1시간 30분 혹은 이제 뭐 1시간 10분이 사실상 사람이 네, 대중교통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최대 시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GTX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김 장관은 앞으로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고품질의 철도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공공성이 떨어지는 노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경강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상당히 그 환승 통로가 작고요. 네, 그리고 역사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에스컬레이터를 또 많이 꺼 두시고 네, 그 역사마다 이제 난방을 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좀 흑자가 안 날까봐 그런 거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상 이제 이용하는 교통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즐겁지만은 않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는 이날 급행열차 운행을 시작한 수인선, 경인선, 경의선, 안산선 4개 노선 외에도 경부선과 분당선, 과천선, 일산선도 대피선 설치를 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서 급행열차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GTX C노선도 이제 급행열차가 될 운명을 맞은 건지, 네, 새 노선이 아니라 좀 급행열차 느낌이 많이 나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아까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4호선의 그 철도 노선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멀지 않은 곳에서 또 4호선을 공유하는 노선이 또 생기면은 4호선이 상당히 혼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호선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공유하는 노선이 많게 되다 보니까 열차끼리 꼬일 수가 있고 또 사고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 지역을 20분대로 연결하는 GTX는 2025년까지 구축될 예정이고요. GTX 이용하면서 동탄, 요거는 A 노선, B 노선 얘기였고, 이정부에서 삼성역까지 73분에서 13분으로 크게 단축이 될 예정이고, 물론 양주와 수원까지 연결을 하게 된다면 13분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이고요. 홍준기 기자가 수원 양주시까지 연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 정부 금정 구간 45.8km였는데요. 요거 신호선을 이제 양주 덕정역까지 아래로는 수원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통부는 기존보다 사업비를 760억 원을 더 투자해서 노선을 연장하면 하루 이용 수요가 26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 같은 사업 변경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통보를 했다고 17일에 전했습니다. 2017년 11월 18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사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연장되는 의정부 양주 덕정역 12km 구간과 금정 수원역 14km 구간은 현재 지하철 1호선, 전동 열차 등이 사용되는 선로를 함께 쓰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1호선의 급행열차의 역할을 하게 돼버리는 GTX 신호선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아주 100%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 두 구간의 선로 용량이 여유가 있고, 이 구간에도 GTX 열차가 시속 180까지 달릴 예정인데, 이제 뭐 서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평균적으로 150km 수준으로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은 작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인구가 많은 수원과 인근 양주 신도시가 있는 덕정역까지 열차가 운행이 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보도된 오피셜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신호선에 관련해서 네티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GTX 신호선에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고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포스트를 열어봤습니다. 네, 레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TX 신호선 수원역 양주까지 연장 기사 떴다고 올려주셨고요. 대박! 게다가 돈도 거의 안 들이는 방식, 기존선 이용한다네. 천재인 듯. 기존선 활용은 진짜 신의 한 수인 듯. 박수 짝짝. 수원 인구 많은데 안 되는 게 이상했음. 확실히 수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신호선을 수원까지 연장을 하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디어PC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다이어 괜찮으려나? 레리님께서 작성자죠? 네, 이로써 신호선은 BC 통과할 듯 합니다. BC가 이제 예비 타당성 되겠고요. 응응님께서 이왕 하는 김에 동두천까지 가지라는 의견. 비선도 경춘선 공유 아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 확실히 비노선도 이런 그 방식으로 예비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기존선을 급행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좀 100%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상당히 지하철 노선이 보기 힘들어질 거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전혀 본 사례가 없는 그런 노선의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엘님께서 대피 선축 없이 과천선 경유하는 거임 흠이라고. 네, 그렇게 과천선이 이제 4호선의 일부 과천 주위의 그 노선을 말씀을 하는 내용이고요. 응응님께서 어떻게든 돈 아끼려고 혈안이 돼 있구만이라고. 네, 너무 경제성으로 가다 보면은 그 공공성과 국민의 편의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돈 아끼다가 똥 되지 않을까. 그런 약간 저도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님께서는 동두천이나 지행은 역사가 좁아서 철도를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그러한 듯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라리 기존선 공유가 답이라는 또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다이어 10창각인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안 될 거는 없다만 이렇게 되면 GTX는 도봉산 이북에서 경원선 급행 역할을 맡게 되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와 100% 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면님께서는 이럴 거면 그냥 동두천까지 가자. 어차피 양주 가나 동두천 가나 차이가 없다. 동두천 사람도 잘 오지도 않는 1호선 기다린다고 여기서 20분 죽치고 있는 것보다
1호선 매일 지연 먹어도 빠른 GTX 타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네, 뭐 1호선이 동두천까지 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GTX를 동두천까지 연결시켜서 20분 기다리는 시간을 좀 없애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충분히 저도 네, 최악의 경우 30분을 기다리고 있는 경기 도민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시간 잘 못 맞춰서 30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역사에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출근 시간 늦고 네, 약속에 늦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슬프죠. 네,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양주까지는 못 갈 듯이라고 네, 또 네, 의견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제 GTX 시리즈 두 번째였죠. 네, GTX C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가 이제 A노선 다음에 C노선을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B노선이 이제, 상대적으로 A, C노선보다 네, 예비 타당성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착공 시간이 아마 좀 더 C노선보다 늦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노선들이라든지 환승역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내용과 유익한 내용 갖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는 뭐 중국에 있는 뭐 교통이라든지 러시아, 독일의 그런 교통 내용도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